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의 오디오북 잘자랑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다들 행복하셨나요? 네, 저도 오늘 행복하려고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오늘 또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을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딩을 혹시 보시지 않고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다면 지난번 리딩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좌뇌형과 우뇌형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뇌의 성향도 있지만 확언, 자기 확언이나 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그 무슨 광신도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미신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의심이나 어떤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성으로는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과연 그럴까 이거 그냥 그런 거짓말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믿음이나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구나. 그걸 생각하시다 보면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다들 행복한 사람은 한다고 하는데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딩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거였죠. 사물이든 동물이든 뭐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모든 것은 그들만의 고유의 주파수를 뿜어낸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에너지는 파동을 넘어서 그런 주파수를 넘어서 입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95%는 거의 무의식에서 이미 패러다임으로 형성된 그런 자동화된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95%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95%의 패러다임, 잠재의식을 통해 습관화된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이다 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중요한 습관을 형성하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에 휘둘려 반응하지 마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대응을 배워야 한다.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활용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우선 종이 한 장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문제를 써본다. 종이 위에 문제를 쓴 뒤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중심 생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지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읽어본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기술한 뒤 탁자의 다른 자리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신적으로 나이팅게일의 기운을 받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본 뒤 또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나폴레온 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 후 또 다른 어디인가에 앉아 이렇게 묻는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지? 토머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 등 6명을 골라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빙의된다. 곧 나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앞에서 나는 세상을 떠난 친구 웨인 다이어가 한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답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 심지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 다음에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여야 한다.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영혼에서 시작해 이성으로, 육체적 범주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언제나 영혼부터 시작해서 이성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의 순서로 나아가자. 전기를 다룰 때면 반드시 고전 위에서 저전 위로 작업해야 한다. 이 순서를 거스르면 전기를 쓸 수 없게 된다. 영혼은 생각의 차원에 있다. 우리는 밖에서 안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 당장의 성과만 보고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움직인다. 그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게 사유의 세계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이 발휘된다.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레이저 광선마저 보잘것없게 만든다. 이 생각에서 시작해 개념과 사물로 옮겨가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효과는 신통했다.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이제는 마음을 잘 사용해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여러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태도다. 얼 나이팅게일은 태도를 마음의 말이라고 불렀다. 훌륭한 태도를 갖추려면 어떤 마음을 활용할 수 있을까?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어떤 습관을 연습할 수 있을까? 나는 꾸준히 공부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이고 간단한 규칙이다. 이 규칙을 따르면 승리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좇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결정이다. 두 번째는 시각화의 이해다. 세 번째는 규율이다. 앞서 여러 차례 내비를 언급했는데 자기계발 분야에서 그의 업적은 내게 커다란 영감을 안겨주었다. 내 태도를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은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내비리 했던 다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혼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혼이다. 영은 혼이 지시를 내려주길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봐, 그러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는 그 영을 이끌어야 한다. 혼은 자기를 향해, 자기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영원히 이끌어야 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 신은 행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 신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한다. 우리의 존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신은 합법적이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한다. 신은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와 바꿔놓으며 그때부터 이미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던 꿈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그 원하는 것을 이룬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르너 폰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필요한 건 의지가 전부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그 방법과 수단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정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진정 이 일을 원하는가? 나는 진정 이것을 원하는가? 규칙 1.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우리는 주파수에 맞춰 움직인다. 우리의 앞에 마치 줄공책처럼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선은 진동수 혹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아래쪽에 그어진 선 위에 R이라고 쓰고 저 R은 성과, 리저트의 R이다 라고 말해보자. R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다.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별을 그리자. 이 별은 더 높은 선,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원하는 주파수까지 올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만 할 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규칙 2.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내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기술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써야 한다. 또한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고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쓴다.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한 줄로 써보자. 나는 지금 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목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가서 그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해보자. 그것이 인생 시나리오다. 어쩌면 직장 동료나 이웃, 가족이나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듣기 싫다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쳐야 한다. 이미 목표 지점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걷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때 상상은 훌륭한 도구다. 상상은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이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도구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자신을 데려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해 영혼과 형상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 자체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대부분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되뇌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무릎 꿇고 떠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한 목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것, 기도를 위해 하는 모든 행위이다. 이 말을 곰곰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알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도달한 상태로 거기에 흠뻑 빠져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상태가 우리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둔다. 그때부터 목표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사람들은 당신이 꽤 오랫동안 봐온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녹음하는 행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대다수가 마음속 두려움에 대한 잡담과 자기 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익숙함은 우리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다시 끌어온다. 머릿속에서 두려움을 반복해 말하며 그 말이 우리의 목소리인 양 듣는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형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 그 현실을 되풀이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을 향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쓸 수 있다. 이 행위는 아주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믿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닿아야만 한다. 모든 위대한 연기자가 그렇게 한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내가 알기로 율브리너는 왕과 나에서 시암의 왕 역할을 맡아 3000번 이상 무대 위에 올랐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마치 첫 공연을 하는 것 같았다. 율브리너는 배역에 몰입하는 법을 이해하고 있었다. 모든 위대한 배우는 자기 역할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 역할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형체를 갖추게 된다. 나이팅게일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오디오 강연에 친구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과의 한 일화를 담았다. 스톤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면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는 언젠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 접근하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단계,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인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것이다. 여기서 대응과 반응이 등장하므로 우리는 우리가 상황을 지배하는 대응으로 행동해야 한다. 두 번째, 좋은 점을 찾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다. 잘 찾아볼수록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 세 번째, 나머지는 모두 잊자.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완전히 내버리자. 결정 앞에서 꾸물거리는 버릇을 버려라. 다음 원칙은 꾸물거리는 버릇은 버리고 목적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 원칙을 다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모든 것에는 반대가 있다. 꾸물대는 버릇의 반대는 결단력이다. 꾸물대는 버릇은 그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된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감사는 아름다운 개념이다. 7번째 장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다. 월러스 워틀스는 저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부를 이뤄내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감사의 법칙을 말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하는 모든 과정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 바로 감사다.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써라. 방해를 받을 때마다, 거슬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보자. 펜과 메모장을 꺼내어 이렇게 묻자.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그냥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끼적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모두 다 적어보자. 감사는 우리를 우리의 근원과 엮어주는 태도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보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할 때
해로운 진동에 머물게 되는 이는 누구인가? 그 기운은 내게로 와서 통과해 갈 것이다. 묘책은 그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나에게로 흘러와 나를 통과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깃든 진동수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득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그 후에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자. 나는 매일 그렇게 한다. 그녀는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상상했고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가 몇 달간 고생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이는 내가 알려주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기술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사하는 느낌은 멋진 진동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사하는 느낌은 멋진 진동이다. 그 진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연결될 것이다. 좋은 책을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좋은 책을 컨텐츠로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컨텐츠를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비밀을 쉽게 공유받을 수 있게 해준 밥 프록터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만 알고 있던 이 소중한 비밀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신 모든 자기계발 그루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내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파수를 맞출 때 얻게 되는 것들. 우리 자신을 사랑의 주파수에 맞출 때 사랑은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와 공명하는 것만 끌어올 수 있다. 완전히 귀납적인 공명이다. 우리의 몸이 전자기계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자. 이 연습을 할 때 놀랍도록 멋진 진동수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절대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진다.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고 그 누구에게도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 상황에 반응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긴장을 풀고 인도받기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 답이 얼마나 빠르고 아름답게 찾아오는지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 답은 언제나 찾아올 것이다. 하루 중 어느 때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잠시 멈추도록 하자. 소소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잠깐 멈춰서 침묵하며 인도받기를 구하자. 그러면 언제나 답이 찾아올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더불어 감사일기를 쓸 수도 있다. 감사일기는 매우 유용하다. 내 생각에 아침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기에 가장 좋은 때다.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 10가지를 쓰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는 습관을 세우자. 자유롭길 원한다면 나에 대해 공부하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생각은 자유와 관련이 있다. 종종 사람들이 인생에서 뭔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좀 더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본 것이리라. 우리가 여는 세미나에서 샌디 갤러거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버릴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빌 고브도 이렇게 말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공부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나의 지적 능력에 비해 나의 감각이 맡은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큰 자유를 즐기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내가 만끽하는 자유는 1961년에 처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집어들었을 때 머물던 지점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당시 나는 26살이었고 살면서 책이라고는 한 장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은 너무 두껍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우리 집에 훌륭한 서재를 갖췄고 책을 사랑한다. 독서를 사랑하게 됐고 책을 많이 볼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신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이해가 없다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원해야 하는 이유. 나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놀랄 것이다. 매일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야만 한다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이다. 누구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간 그가 이야기해주는 대로 정확히 행해야 한다. 나는 오래전에 그 습관을 들였고 아주 효과가 좋다. 우리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샌디와 나는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난다.
환상이라는 가면을 벗고 기대라는 사슬을 끊고 그동안 배워온 뿌리 깊은 행동 양식을 파괴하자. 과거의 이야기는 포기하고 두려움은 떠나보내자. 진정한 모습의 내가 되기에 너무 늦은 일은 없다. 처음 이 생각을 접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밥, 제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자, 아이들, 직원들요. 그들은 제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사슬을 끊어요? 20년 동안 해온 그 뿌리 깊은 행동을 어떻게 파괴하죠? 저는 학대를 받으며 컸어요. 몇 년 동안 선생님들은 제가 멍청하다고 했고 절대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놓아주죠? 물론 이 과정이 하룻밤 만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만 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가깝다. 나는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위의 말대로 행동해 왔다고 느낀다. 결국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믿음을 품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꽁꽁 올가매도록 내버려 두었다. 또 다른 삶을 위한 선택의 길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버넌 하워드는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탈출할 수 없다 라고 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분석해 본다면 자기 인생에서 꽤 많은 부분이 거짓이며 진실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감옥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일정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 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들이 35 혹은 40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다. 부모는 결코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한때는 그랬지만 그 시절은 한참 전에 지나갔다. 결국 자유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다.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얼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제안을 한다. 그 제안을 따르면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잠재의식을 바꿔라. 부자가 되리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방법을 모를 뿐. 인생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한다. 엄마, 아빠, 나 이걸 원해요. 이것도 저것도 원해요. 우리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단다. 또는 어떻게 그걸 얻을 거니? 라고 대답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도 원하는 모든 것을 패러다임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할 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이 우주의 원리로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 마음속에서 뭔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싶을 것이다. 이때는 상상을 통해 의식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은 주파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겨우 몇 분 동안 높은 주파수에 머물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곳까지 올라갔다면 잠시 머물러 보자. 개념을 어루만지고 가지고 놀다가 마음속에서 굴려보고 다른 색깔로도 칠해보자. 스스로를 그 안에 집어넣어보고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되뇌자.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은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가난의 이미지를 버려라. 부를 얻을 것이다. 저 멀리 영원한 것에 있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있다. 관건은 조화를 이루느냐다. 대상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끌어당길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명확하다. 당신은 오직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 가난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절대로 부를 끌어당길 수 없다. 부유한 모습의 자신을 보라. 그토록 욕망하던 가치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쯤에서 차분히 앉아 마음을 떠나보내고 상상이라는 우리의 지적 능력에 일을 시켜야 한다. 이것을 이룬 모든 이들은 상상이야말로 세상에 알려진 가장 신기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말한다. 그가 옳다. 상상은 우리를 다른 시간대와 다른 장소, 우주 공간과 더 높은 주파수로 데려다주는 정신적인 도구다. 상상은 당신을 어디에든 데려다준다. 네,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최대한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정말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서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즘에 그 자기계발서나 이런 한국책 네, 리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요즘 좀 영어 공부를 게을리한 것 같아서 네, 요즘 연설 원서 같은 거를 또 읽고 있는데요. 또 간만에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이제 연설문을 들으면서 그분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냐면
이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건 실은 뭐든지 다 끌어당기고 염원하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상상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원하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의 주파수, 나의 잠재의식과 내 스스로가 내는 에너지와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물론 언젠가는 그것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잠재의식과 현실감의 차이의 갭에 의해서 좀 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은 그 명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멍때리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멍때리기, 상상하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 자신 스스로를 알아보거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뭐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뭐 바다가 훤히 보이는 막 통창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에서 이렇게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막 양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막 꽁냥꽁냥 하면서 살고 싶다. 되게 건강하게 이런 거를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온 게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야 되지 이거에 관해서는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맞춰지는 순간 그 방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F의 거장,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13살 때부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되게 상상을 잘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신이 정말로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할리우드에 있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그 당대의 유명한 그런 감독들만이 거기에 사무실을 가지고 차릴 수 있는 그곳에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정말 자기가 되게 영화 감독인 양 들어가니까 그 경비원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가서 사무실을 차렸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지금 뭐 영화를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그런 바다를 거닐면서 난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저기에서 영화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면서 막 생각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매번 이제 산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말을 걸어왔대요.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영화 감독이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은 내가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시나리오가 있는데 난 정말 성공하긴 할 건데 아직 뭐 나에게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았대요. 그 사람한테.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이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투자하겠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몇 편의 영화를 또 찍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빠밤 조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확신과 확언, 그런 행동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실은 이 시각화라는 걸 넌지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막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하면 그 막 샤 앞에서 네, 막 먼저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뭐 이렇게 캠퍼스를 거닐어 보고 뭐 이런 걸 해야 한다라고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게 이미 우리는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생각과 상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나는 이 모습이고 꿈을 이루는 나의 모습과는 갭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갭.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생각을 하라는 게 이미 나는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1만 명을 거느린 유튜버다. 그러면 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몰두할 것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겠죠. 그리고 늘 좋은 책을 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리딩과 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말이나 태도 등에서도 조심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미 그 꿈을 이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야, 그걸 상상하다 보면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쵸? 이 기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돈을 갖는 것, 돈은 세속적인 거,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저희 그런 명상이나 본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분들은, 그런 종교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모두 다 이런 시크릿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자기 확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고, 너무너무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는 그분들은 부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모습과 부를 함께 원해보자고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중언부언 말들이 길긴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요즘에 느끼는 벅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크릿을 이루는 3부작에 관해서 제가 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그렇게 여러 가지 차원을 막 주입시키기 전에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선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30일, 60일, 3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15일, 15일, 보름 정도 진짜 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봐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밤에부터 네, 이렇게 10가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중한 그리고 이 소중한 행복한 비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잘 자요. 안녕.